안녕하십니까? 소울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에서 빌려왔는데 2000년 6월 7일 채록한 것입니다. 구술자 황양래 여사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21세에 출가하였는데 부군 되시는 분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집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군요. 공지 올립니다. 저희 집안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이 세상을 뜨셔서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 부잣집에 한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삼남을 휩쓴 호열자로 외동아들인 남편마저도 세상을 버렸다. 졸지에 혼자 남은 그녀는 엄청난 전답과 가옥을 혼자 건사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살림이 워낙 덩치가 커서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때 건너편에 있는 어떤 마을에 황부자라는 부유한 호랍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자가 이웃 마을에 젊고 이쁜 데다가 엄청난 재산까지 물려받은 과수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군침을 삼켰다. 그 과수댁과 합치면 젊은 부인을 얻는 데다 지금보다 2배가 넘는 재산을 만들 수 있으니 그런 횡재가 어디 있겠나 싶었다. 황부자는 과수댁을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워서 하나씩 착착 진행해 나갔다. 자기 마을을 비롯해 인근의 여러 동리에 다니며 자기가 이웃 마을의 과수댁을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슬쩍 운을 떼보니 그 여인이 자기를 싫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하며 합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그 과수댁을 보쌈하여 데려오기로 했다고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다녔다. 그렇게 소문을 내어서는 그 과수댁이 자기 여자라는 것과 더불어 자기 집에 과수댁 데려오는 일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이웃마을 과수댁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벼락이 없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나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더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어쩔 것이오. 이미 소문도 났겠다. 시절이 또 그런 시절이니 보쌈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시집을 가더라도 자기 눈으로 사람을 보고 골라서 시집을 가지 보쌈당할 생각은 꿈에도 없는 과수댁은 혼자 이러저러한 갖가지 묘수를 짜내고 있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시간이 점점 흘러서 보쌈한다고 소문난 날이 다가왔다. 고민하던 중에 최장수가 골목에서 제사시오, 제사시오, 헌채도 고칩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과수댁은 최장수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그동안 망가져 못 쓰고 있던 채를 죄다 꺼내어 고치도록 하였는데 채를 다 고치고 나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최장수가 짐을 챙겨 길을 떠나려 하자 과수댁은 날도 어두운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며 우리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라고 은근한 미소를 띠면서 부탁했다. 최장수 역시 이 집이 과수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은근히 접근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체면상 점잔을 빼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말하자면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불감청이나 고소원의 심정이었다. 최장수는 과수댁이 자신을 사모하여 끌어당기는 것으로 여겨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맛있는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려서 반주와 함께 대접하면서 과수댁은 최장수와 다정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기대를 한껏 올려놓고는 밤이 깊어지자 안방에 고급스러운 비단요 위에 원앙 베개와 비단이불을 펴준 다음에 잘 주무시라고 하고는 훌쩍 나와버렸다. 불사, 이게 무슨 낭패인가? 달콤한 하룻밤을 꿈꾸던
최장수의 희망이 단번에 날아가 버렸다. 기분이 좋다가 말아버린 최장수는 한숨을 내쉬며 끙끙 앓다가는 깊은 잠에 빠졌다. 한편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고용한 보쌈꾼들은 밤늦게 담을 넘어서 안방으로 들이닥쳐서는 얼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과부댁을 포대 안에 집어넣고는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보쌈꾼들은 황부자 집에서 받을 사례금으로 기분이 들떠 있었고 황부자는 돈 많은 과수댁을 얻어 더 큰 부자가 될 욕심에 빠져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목구멍에 침을 삼켜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과수댁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마침내 골목이 소란스러우며 일행이 마당 앞에 당도하였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기대를 잔뜩하며 포대자루를 개봉하니 젊고 이쁜 과수댁 대신에 웬 늑수구리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일이 어긋난 것을 안 황부자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 큰일 났구나 싶었다. 황당한 가운데 얼른 뒷방으로 데려다 놓고 이불을 펴주며 골자를 그 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가만 생각해 보니 보쌈하여 데려온 남자의 처리 방법이 골치였다. 아침에 내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작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관가에 가서 고발해버리면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다. 이 남자의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궁리의 궁리를 거듭한 끝에 황부자의 머리 위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과부로 지내고 있는 재수 씨에게 이 남자를 소개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남모를 꾀가 필요했다. 한참 머리를 굴린 다음 황부자는 재수 씨 댁으로 가서 짐짓 시치미를 뚝 떼고 소리를 질렀다. 재수 씨 계시오. 재수 씨, 나 시숙입니다. 자다 말고 재수 씨가 무슨 일인가 하고 급하게 나왔다. 다름이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이웃 마을에 사는 과수댁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이불만 둘러쓰고 말 한마디도 않은 채 웅크리고만 있단 말입니다. 재수 씨가 어떻게 좀 달래서 마음을 풀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할게요. 잘 되면 쌀 두어 섬 드리렵니다. 재수 씨가 듣고는 좋다고 하였다. 그야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시숙님 부탁인데 맨발 벗고라도 나서야지요. 시숙님은 홀로 계시다가 부인이 생겨서 좋고 저도 형님이 생기게 될 판이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황부자는 재수를 뒷방으로 들여보냈다. 뒷방에 들어간 재수는 이불 속에 있는 여인을 다독거렸다. 형님, 내 말 한번 들어보소.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사주팔자를 떨쳐버리고는 못 산대요. 2번 장가가고 2번 시집가는 것도 다 인력으로는 못하는 운명이 아니겠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분한 마음 다 떨쳐버리고 새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사이좋게 한번 살아봅시다. 실은 나도 팔자가 새서 혼자 살고 있어. 갑자기 어디선가에서 모르는 여인이 나타나 사정사정 해대는데 이불 속의 최장수는 금방 남자임이 탄로가 날 것 같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속으로 끙끙대고만 있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여도 아무 반응이 없자 재수는 이불 속에 벙어리가 들어앉아 있구먼. 원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벙어리를 데려왔을까?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여러 가지 수를 써보아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자 재수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다.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간지럼을 태웠는데 별로 기색이 없자 드디어 사타구니로 손이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타구니로 손이 쑥 들어갔는데 다리 사이에서 뭔가 물컹하면서도 커다란 고구마 같은 것이 콱 잡히는 것이 아닌가? 직감적으로
상대방이 여인이 아님을 깨닫고는 당혹스러워하며 손을 빼내려 하는데 이번에는 이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제수되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뜸 이불 속에서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보시오. 나는 과수댁이 아니라 잘못 끌려온 남자 호랍이오. 댁에서 나의 중요한 곳까지 만져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있겠소. 이리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같이 살아버립시다.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새로운 한 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제수는 자신이 시숙의 난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끌려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시집 보내주려고 시숙이 이러한 계략을 세운 것으로 착각하고 고마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최장수는 과수댁이 자신을 사모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한 번의 낭패를 보았으나 황부자의 꼼수에 감쪽같이 속은 제수의 착각으로 궁지를 모면하고 떠돌이 호라비에서 듬직한 마누라를 거느린 어엿한 가장으로 변신하였다. 절집에서는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의 연이 맺어진다고 하니 이번 생의 기회가 올지 다음 생의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황부자가 새장가를 가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착각은 자유겠지만 횡재는 엉뚱하게도 황부자의 제수씨와 최장수가 한 것 같다. 그것도 긴긴 세월 기다리고 기다린 인연의 결과라면 결과이겠지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문화와 역사 전설 설화 중 착각은 자유지만 그래도 횡재가 모본입니다. 구술자는 당시 53세였던 전북 고창 출신의 황양래 여사이고 2000년 6월 7일 체록했습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사이버고사에서 자승자박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키즈현대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 흥부와 놀부 새집중후 군편을 빌렸습니다. 강일수, 한현희 연출의 2019년 MBC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권석창, 김나영 연출의 2021년 MBN 드라마 보쌈 운명을 훔치다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아현의 달콤한 보쌈 대 눈물 젖은 보쌈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러브픽, 클립아트 코리아, 프리픽,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셔츠스톡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